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기 위해 찾아온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주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좀 우중충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주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작년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자, 우주항공하면은 적외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그냥 위성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것, 우주 여행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먼저 3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그리고 버진 갤럭틱입니다. 자, 2021년에 이 세 개 업체 모두 유인, 사람이 탑승해서 우주 여행을 다녀온 것에 성공을 한 기업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과거에 우리가 암스트롱이 달 착륙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청하면 돈을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체크해 보면 먼저 버진 갤럭틱입니다. 자, 버진 갤럭틱은 목적이 상업 우주 여행입니다. 우주 여행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6인승 VSS 유니티를 통해서 25만 달러만 내면은 여러분들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신 6인이니까 아직 줄은 많이 서야겠죠. 그래서 예약제로 앞으로 꾸준히 우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작년 7월 11일입니다.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다. 물론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다녀왔지만 몇 번 다녀오는 거지만 그래도 우주 체험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의가 있었죠. 자, 다음은 블루오리진입니다. 블루오리진은 이제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조스가 이 기업을 창립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상업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보시면 달 중공업 지역 조성.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목적이 블루오리진은 지구의 경우는 우리가 주거를 하고 경공업 정도는 지구에서 하겠다. 하지만 중공업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달에다가 조성을 해서 중공업을 달에서 우리는 진행할 것이다. 목적이 다르죠.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인승 뉴 세퍼트를 통해서 2,800만 달러 비용이 너무 비싸졌죠. 2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2,800만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오리진이나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차이 나죠. 7월 20일에 우주여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입니다. 자, 7인승의 크루드래곤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가고 머스크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5,500만 달러 금액이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진짜 금액이에요. 자, 뭐 6분, 12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여행이냐. 그거는 잠깐 구경하는 거고 그냥 무중력 체험 아니냐. 우리는 3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다. 이게 여행 아니냐. 제주도를 갔다 와도 우리 1박 2일도 부족한데 최소 2박 3일, 3박 4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가려면 일주일도 가고 맛있는 집 다니려면 그런 것처럼 우주를 가는데 몇 분 다녀오는 거는 여행이 아니다. 그건 체험일 뿐이다. 이게 진짜 여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론 머스크. 목적이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포부가 항상 크죠. 항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는. 자, 화성, 달에 이어서 화성까지 나왔습니다.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답니다. 이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구는 지금 너무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친환경 얘기 나오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얘기 나오니까 아예 화성으로 가면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성에 외계인이 있다면 식민지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역시나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 세계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위성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여행을 다녀오고 달에서 자원을 캐서 가져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서 자원 캐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원을 캐서 가져오고 화성에 가서 이주해서 거주를 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고 이런 시대를 외국은 노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누리호가 처음부터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뉴스를 보고 아실 겁니다. 누리호는 최초 발사에는 절반의 성공이었죠. 잘 올라가다가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최종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작년 10월에 1차 발사에 실패한 후에 무엇이 문제인가 다 뜯어보고 곰곰이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 큰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센서 부품 하나 교체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했더니 6월 21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력 자체는 갖춰져 있었다라는, 이미 작년에도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갖춰진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6개월도 더 전에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강풍으로 지연되고 뭐 센서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지연되고 하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기술력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기업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쪽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종목들 계속 관심 가져서 뭐합니까? 좋은 종목, 앞으로 좋아질 종목, 미래 먹거리 산업,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 그리고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성공하고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해야겠죠. 지금 위기, 기회로 만드셔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고도 700m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착을 했습니다. 모든 로켓의 분리 과정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종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발사를 하면 우리랑 수신이 돼야 되죠.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랑 발사하고 몇 시간 안에 바로 교신에 성공을 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주고받는 건 아니고 당장은 뭐 하루에 몇 차례, 한 3차례 뭐 이렇게 몇 차례 정도만 수신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뭐 AS를 하거나 뭔가 작동에 조작을 하거나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무리 없다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7번째 위성 발사를 했다라는 것은 자, 곧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가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여행 가는 걸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달에 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이제 직접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고 지금 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데 혼자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 있는 종목 섹터들, 강한 종목들,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섹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안내해드리는 저희 노란톡방으로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호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종목들의 기술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서 나왔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카이. 총 조립을 담당했습니다. 누리호의 추진제 탱크를 제작한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이겠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업체랑 한국형 발사체의 고도화 진행을 하겠다. 자, 저궤도 위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좀 뒤늦게 출발한 경향은 있지만 선진국들이 하는 것들 빠르게 따라잡고 뛰어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나라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벌써 7번째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들 지금 6월이죠.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달 탐사선도 보내요. 미국으로 플로리다로 가서 8월이면 또 발사를 합니다. 무슨 2달 만에 달 탐사선까지. 거기에 섀도우 캠이 들어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아무래도 기존에는 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러시아랑 협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 기반의 기술력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 기술은 어느 나라에도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지 않냐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이거를 통째로 넘겨줬을까? 그럴 리는 없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러시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국방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은 고등훈련기 수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이 우주항공 쪽, 이 로켓 관련 쪽, 이 부분은 언제나 방산 관련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방력 또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누가 이 종목을 보고 우리나라가 약세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어려웠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종목만 봤을 때는. 차트가 남다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죠. 저항 계속 돌파를 합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동안 지지와 저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항상 알려드렸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갇혀 있는 종목, 이 종목은 갇혀 있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돌파하고 잠깐 쉬었다가 돌파하고 반복하죠. 이런 종목은 박스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선, 저항선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이 종목은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멋진 추세죠. 자, 추세선은 하단선이 중요해요. 위쪽보다는 하단선이 중요합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추세를 깨고 이탈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한국항공우주 매도 구간인가요?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구간인가요? 지금도 보유하신 분들은 더 들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구간 정도로 보면은 51,000원 전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추세선이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만 원 구간은 기존에도 저항으로 바로 저항이었기 때문에 5만 원 구간까지. 그러면은 5만 원에서 5만 1,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회복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5만 원은 마지노선으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5만 1,000원 구간 정도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할 때도 나는 추세 좋은 종목이 좋아. 그런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 올라갈 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휴식을 취합니다. 어느 종목이나. 주식은 상하 파동이 있어요. 정말 특수한 종목 외에는 언제나 상하 파동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아니면은 횡보하는 이런 휴식 구간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휴식 구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5만 1,000원 전후에서 관심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음 목표치는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추세가 워낙 좋으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5만 8천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의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최대치 6만 원이라고 설정해놓고 5만 8천 원 정도로 겸손하게 보시면 돼요. 정고점이 6만 원 부근인데 왜 5만 8천 원부터인가요?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6만 원에. 시장 영향력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쉬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적으로 펀더멘털 훼손될 정도로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지금 수급이 좋고 지금 굉장히 강세인 종목이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분할 매도를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핵심 포인트 분할 매도. 자, 6만 원까지 목표 잡아놓고 5만 8천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 5만 8천 원 부근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 6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 재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되시죠? 아니, 나는 저 아래에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저는 3만 원대의 매수가예요. 그런 분들은 이 추세 이탈할 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추세 유지하면서 가면 되고, 자, 만약에 5만 원을 이탈한다? 잘못하면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조정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요 4만 원 구간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5만 원에서 4만 원 이탈하면 순식간에 25%, 30%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잠깐 정리하시고 추후에 5만 원 회복하면 재매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에서도 뭐 우주항공 쪽을 우리는 우주로 가겠다. 요즘에 광고도 많이 나오죠. 뭐 경제TV나 TV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주로 간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올해도 미래 먹거리로 해서 우주항공을 딱 점 찍었을 정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기업이죠. 자, 누리호의 액체 로켓 엔진 그리고 구성품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쌍벽이다, 쌍두마차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자, 이 75톤급 엔진을 벌써 34기, 그래서 총 46기의 엔진을 제작한 이제 경험이 이제 없지 않아요. 다수예요. 이제 여러 개의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쌓이는 노하우가 생기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방력과 직결되는 게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다. 우리는 기존에는 러시아의 기술을 같이 하자, 합작으로 하자라고 했고 사실 미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왜? 자, 국방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 군사기밀에도 해당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에서 줬다? 그거는 러시아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바보짓은 안 한다. 자체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이 기술은 우방국과도 공유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우방국인가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우방국은 아니죠. 서로 이득에 의해서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한 것이지 우방국은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안 주는데 미국은 더 철저하죠. 본인들의 먹거리 산업이니까. 우방국과 공유 안 해요, 이 기술력은.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가슴이 한번 벅차오르셔도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하나디펜스, K9 자주포 등 방산 쪽의 수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발사체가 우주로 가면 로켓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로 대륙으로 가면은 미사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해도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북한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라고 표현을 했죠. 북한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발사체가 로켓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곧 국방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 5만 5천 원 구간 넘어서 6만 원까지는 가능성 있는 종목인데 6만 원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멋있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장처럼요.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글쎄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기술력만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금 따라가는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기존에는 먼 발치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면 부러워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씩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발전, 성장 가능성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해당 분야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 보면은 이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지지선을 그어보면은 원래 이 종목은 5만 원 구간에서는 지지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탈을 했어요. 에구머니나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성도 발사에 성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로켓의 핵심 부품, 핵심 엔진을 만드는데도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기업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느냐? 성공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선반영돼서 올라온 게 많아야 됩니다. 선반영돼서 올라온 게 많은가요,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선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최근에는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왔죠. 오히려 선반영보다는 혹시나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사 후에 밀렸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과도한 우려감 그리고 수급 때문에 밀렸다. 추후에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장이 어렵게 흘러간다. 추후에 회복이 될 종목이냐 아니면 회복되지 않을 종목이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있다. 5만 원 이탈했다. 기술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추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을 어느 종목을 들고 가고 어느 종목을 손절해야 되느냐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은 재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에 말씀드렸던 상황을 보면은 5만 원이 지지선이다. 기존에 잘 지켜주고 있었죠. 5만 원이 지지선이다. 그리고 5만 5천 원 위쪽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만 4천 원 구간 가면 한번 줄이시고 밀리면 다시 재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5만 4천 원 구간 갖다 밀렸죠. 왜? 5만 5천 원이 1차 목표지만 넘어갈 거라고 보지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한번 정체될 수 있다. 시장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정체되고 나서 결국에는 돌파, 시도, 그리고 나서 안 됐죠? 다시 매수 구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6만 원까지 가서 매도 구간을 주었습니다. 1차 목표 5만 5천 원, 2차 목표 6만 원 다 도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때 매도하신 분들 혹은 매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어디서?
자, 지금 구간이라면은 이탈했으니까 겁나실 거예요. 겁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겁이 많다. 난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45,000원 구간 내려올 때까지, 46,000원 이하까지 오면은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안 올 수가 있겠죠?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5만 원을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금 성향이 장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구간도 이 종목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5만 원에 살려고 했는데 더 낮은 가격이라서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만 원 회복될 때까지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세요. 조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회복해도 좋습니다. 5만 원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어찌됐든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 심리적이든 수급적으로든 지지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좀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 가격적 메리트가 너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수령은 5만 원 회복이라고 봅니다. 5만 원을 회복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또 똑같아요. 5만 5천 원 구간이 1차 목표가 되고 6만 원이 2차 목표가 됩니다. 장기적 추세로는 6만 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 나간다면은 단위가 앞자리가 공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10만 원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먼 훗날 얘기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이렇게 짧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5만 원에서 10%, 6만 원 가면 20% 수익이 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 수익 굉장히 달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수익 정말 꿀맛 같고 여러분들 계좌에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손절 생각하셔야겠죠. 만약에 미리 여기서 모아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4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한번 정리하셨다가 추후에 4만 5천 원 회복할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은 기업 내용보다는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이 기업이 지금 수급에 의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이 구간을. 근데 지금은 특수한 구간이니까 오히려 추후에 더 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해 준다, 이탈하면. 그리고 추후 재매수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정보 궁금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 그리고 약한 종목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셨을 텐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죠. 공통적으로 방산 분야에 계속 연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저희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욱더 뻗어나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 갖는 우리나라 K방산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주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보시면은 사거리가 180km. 이거를 2001년에 1차 개정을 해서 올해도 걸렸습니다. 20년도 넘게 걸려서 300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량 제한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사거리는 2012년에 또 800km까지 늘렸는데 이 중량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500km로 계속 제한이 돼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더 많은 기술력을 집약하려면은 중량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게 계속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탄두 중심으로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혹은 개발을 해도 나올 수가 없었겠죠. 기술력이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는 3차 개정 때 거리는 그대로인데 무게를 늘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뭐 현무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은 1톤, 2톤 이렇게 나갑니다. 다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던 것을 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밌는 게 기술력을 기존에 다 개발해 놓고 이 협정이 나오자마자 이 개정이 되자마자 1, 2년 안에 대부분 시험 발사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1, 2년 안에 성공을 합니다. 바로 우리 기술력 있다라고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발사 준비만 하고 있다가 개정되자마자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다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그동안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런 개정에 의해서 막혀 있었는데 이 지침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미사일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장거리,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우리가 멀리 미사일 쏠 수 없던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국에서 제가 왜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했냐면은 장거리 발사체 개발하는데 7, 8년은 걸릴 거다. 중국이 뭐 대놓고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 해제 후 바로 기술력을 발표하고 바로 준비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 성공을 시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까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미국처럼,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콜롬비아에서 신형 훈련기 선정, 아까 카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설명드렸죠. 네. 최소 20대. 이런 국방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 20대. 그리고 약 7,600억이라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천궁2 수출 계약 약 4조 원. 이집트에서는 K9 자주. K9 자주포는 계속 나오죠. 수출 계약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산 이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미사일 지침 해제 덕분에.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출을 못하고 우리가 밝히질 못했는데 국가 기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기술 협력을 해야지만 미국이 유럽을 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폴란드죠. 폴란드는 러시아랑 국경이 아주 많이 닿아 있는 곳이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죠. 자,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거의 뭐 풀 패키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기존에 한번 K9 자주포 96대나 구매를 했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납기일 너무 잘 지켜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는 뭐 끝내주죠. 미국이 지금 납기일 같은 부분에서 계속 지연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반도체 쇼티지가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에도 첨단 센서에 들어가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기일이 자꾸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의할 때도 이거 2년 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문의를 합니다. K2 전차 180대, F50 48대. 자, 천궁 이거 성능 어떠냐? 직접 와가지고 지금 관찰하고 있죠. 현궁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구매해봤더니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미국처럼 자꾸 지연되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히 미국 자국일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는데 본인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다가도 문의를 하는 거예요. 또 뭐 독일이랑도 뭐 경쟁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같이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산 써보니까 괜찮거든요.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하는 무기가 하나 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상이 늘어나고 높아지고 그리고 문의하는 국가는 늘어난다라는 거. 자, K방산 글로벌 수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수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렸죠. 작년에 70억 달러. 대략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덕도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100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를 넘어간다? 방산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방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원년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방산 무시할 수 없다. 자, 방산하면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 무조건 보셔야 되죠. 방산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LIG 넥스원. 자, 금성 정밀 시전부터 현무 시리즈, 현무 2부터 해서 계속 개발에 참여했어요. 지금 현무 4 시리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현무 시리즈 개발에 참여했다. 지금 현재 현무 4에도 참여했느냐 다 미공개입니다. 근데 과거부터 참여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이 노하우가 집적되면서 같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거 아니어도 LIG 넥스원은 뭐 지대공이니 뭐 지대함이니 뭐 지대진이 유도무기 굉장히 좋다. 천궁2 이미 폴란드에서도 문의하고 세계 각국에서 문의를 하고 있다. 유도무기에 굉장히 특화가 된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 여러분들이 방산할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꼭 보셔야 되는 종목. 단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LIG 넥스원도 분명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폴란드 구매 계약 확정 지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 그러면은 문의를 했는데 확정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해서 방산 수출 규모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기회가 된다. 그럼 지지선 구간에서 관심 가져야죠. 과거 사례 보면은 7만 원 구간 가면은 이 종목은 뭐예요? 지지받죠. 지지받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 보니까 7만 원 부근 내려와 있죠. 이럴 때 관심 갖는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해서 아이고 내가 사니까 내려가네 이러지 마시고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되는 요 구간 정도면은 지금 7만 1,000원 구간 정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졌다. 목표치는 어떻게 된다? 짧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10만 원 넘어서 더 훨씬 멀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K방산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한 기술력 이제 시작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더욱.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정도까지 겸손하게.
뭐 10% 이상은 되고 한 15% 전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은 1차 반등 후에 바로 돌파보다는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78,000원 구간부터 해서 분할로 매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 위험은 감지해야겠죠. 자, 7만 원 부근, 7만 1,000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68,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한번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정리하시고 손절하시고 재매수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LIG 넥스원 하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K방산의 핵심입니다. 자, 이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스몰캡 종목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안내드리는 저희 노란톡 이곳으로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죠. 저희 히든 종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혼내줄 수 있는 돈줄 종목. 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밑에 스몰캡 탑픽이라고 적어드렸죠. 바로 앞전에 세 종목은 안정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렸고 지금 종목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혹은 현재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스몰캡 종목입니다. B737 뭐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이 항공 제조업체 보잉 737의 후방 동체 납품. 보잉에서 이 기술력에 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주인공입니다. 자, 보잉만 들어가냐? 유럽 하면은 또 에어버스가 있죠. 에어버스 A320, A321 쪽에 주요 도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기술력 자체가 일부 부품 정도를 계속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A를 통해서 동체 제작 사업권까지도 인수를 하고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입니다. 고객사가 당연히 카이 비롯해서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시장 영향력 그리고 스몰캡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포감이 차트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지선은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과거에 5,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보였었는데 이 구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시장 영향력으로 5월부터 해서 미끄러져 내렸죠. 자, 보시면 5월부터 해서 미끄러져 내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돼요? 1차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하니까 미끄러져 내리죠. 왜? 지지선 이탈했을 때 한번 정리하고 추후에 더 저렴한 가격 매수하거나 혹은 회복될 때 매수하라고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이탈했다? 매도 기회 충분히 좋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셨어야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나왔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5,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지지선 구간 다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 포착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1차에는 6,000원, 20%죠. 이것만 해도 20%예요. 단기적으로 20%.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구간에서 7%만 수익을 얻어도 하루에 7%씩 빠지는 종목들이 허다한데 7% 수익만 나와도 괜찮은데 20%, 7%에 거의 3배 되는 구간이죠. 만약 이 6,000원을 돌파해서 7,000원까지 간다? 40%입니다. 40%. 더 장기적으로는 전 이 종목이 10,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배도 넘어서 더 훨훨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다. 단기적으로 실적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향후 생각하면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좀 어지러우니까 짧게 노리자. 짧게 노려서도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만약 5,00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한다. 여기서 좋은 예시 보여줬듯이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히든 종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한국항공우주와 계약, 흔히 나오는 계약입니다. 이 기업은 위성 영상 분야에서 강자예요. 그리고 네이버랑 클라우드 사업도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라는 거죠, 기업이.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좋냐? 이 기업의 기술력을 탐낸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 우주항공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 이제 시너지가 발휘될 타임입니다. 누리호 성공했죠. 하나그룹에서 우린 우주로 간다라고 하죠. 그 계열에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다.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게 되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누리호 발사 이후에 쭈루룩 밀려내렸습니다. 아이구야.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38,000원 구간은 이 종목은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38,000원 구간 가면은 계속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죠. 하나그룹에서 인수한다고 기대감 있을 때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왔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제자리 찾아가기 위해서 가던 기업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전 구간까지 내려왔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은 38,000원 회복될 때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목표치는 간단합니다. 자, 1차적으로 38,000원 회복됐다. 5만 원. 2차 6만 원. 자, 손절은 38,000원 재이탈하면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은 말씀드린 노란톡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